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세무사 1차 원가관리에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그 세무사 시험에서는 총 16문제 중 원가회계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저 원가회계 파트에서 9문제가 나왔고, 자, 원가 파트에서 9문제, 관리회계 파트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그걸 관리회계 파트에 포함시켜서 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8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이 원가 회계 쪽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9문제, 7문제로 말할 수 있고, 자, 원가 회계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자, 관리회계는 매우 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맞췄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8개에서 10개 정도.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충분히 좀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뭐 공부 좀 했다 그러면 11, 2, 3개 정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부터 보도록 하는데, 자, 초반에는 이제 원가회계 문제가 나왔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관리회계 쪽 문제가 나왔는데, 초반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배열이 그래도 좀 되어 있고, 관리회계 쪽에 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간 배분을 현명하게, 그리고 패스를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25번이 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뭐 추정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잠깐만요.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약 반 정도 됐던 것 같고, 추정이 불필요한 문제가 약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좀 균형 잡히게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강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바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서 풀도록 할게요. 주 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 제품 A,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 X가 생산된다. 그래서 25번 문제는 자, 복수의 분리점이면서 부산물이 존재하는 문제로서 최초로 나왔던 형태죠. 보통 복수의 분리점일 때는 주산물만 존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부산물이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자,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 제품 A, 그 다음에 중간 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된다. 자, 1공정에서 A와 그 다음에 F와 X, F, 그 다음에 부산물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결합 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한 번 더 분리가 된다는 거죠. B와 C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C 부산물 이렇게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 1공정과 2공정의 결합 원가는 각각 10만원과 4만원이다. 10만원은 자, 1차 분리점 이전의 결합 원가, 4만원은 B와 C의 결합 원가죠. 2공정에서의 원가. 즉 F 입장에서는 추가 가공 원가지만 BC 입장에서는 BC의 결합 원가 되는 거죠. 자, 결합 제품 B와 C는 3,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각 추가 가공 원가가 만원, 2만원이다. 자, 만원, 2만원. 그래서 좀 흐름도를 그려놓고 푸는 게 아무래도 계산 실수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부산물 X의 회계 처리 방법 나와 있죠. 자, 부산물 X는 생산 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하고 있고, 자, 생산 판매에 관한 자료 나와 있어요. 자, 순실현 가치법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한다는 것은 주산물에 배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거죠. 자, 결합 원가 배분 방법, 주산물의 순실현 가치법, 부산물의 회계 처리 방법은 생산 기준법.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 결합 제품 비유 원가 물어봤죠. 자, 다 배분해야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물량의 흐름을 쭉 추적해 봅시다. 1600개, 1600개. 그 다음에 B가 1000개, C가 800개. 자, 1000개와 800개 이렇게 적어 두시고, 얘는 이제 1800개 이렇게 적어도 무방해 보여요. 자, 부산물은 200개죠. 이제 판매 가치 적어보면, 자, 100원, 150원, 200원. 자, 100원, 150원, 200원. 자, 그 다음에 부산물은 20원이죠.
플러스의 판매 가치가 있죠. 자, 이제 B의 원가 계산해야 되니까, 자, 2차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지 F의 순실현 가치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자, 분리점마다 순실현 가치 계산해서 배분해 줘야 되는데 2차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자. NRV. 뭐 1000개 곱하기, 자, 최종 판매 가격 150원 빼기 10,000원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800개 곱하기, 자, 200원 마이너스 20,000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각각 계산해주면 요게 140,000원씩 나와요. 140,000원. 그래서 합이 280,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배분 비율은 50대 50이죠.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코스트, 결합원가 배분은 좀 이따가 실시할 겁니다. 그럼 1차 분리점에서, 자, A와 중간 제품 F의 순실현 가치 계산해보자. A의 순실현 가치는 1600개 곱하기 100원. 뭐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60,000원이고, 자, 이제 F의 순실현 가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F의 순실현 가치는, 자, 이 F 입장에서 추가 가공 직후, 즉 추가 가공 이후에 최종 판매 가치는 B와 C의 순실현 가치 합계하고 같을 거니까, 자, 요 280,000원에서, 자, F 입장에서 추가 가공가인 40,000원을 차감하여 1차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00원 해줘야 됩니다. 이제 240,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이제 400,000원이니까 합이 각각 배분 비율이 40%, 6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자, 한글로 표현해 보면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를 적어주자. 자,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 200개 곱하기 20원이니까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가 4,000원이죠. 자, 이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 이 부산물의 NRV 4,000원을 자, 1차 분리점 이전의 결합원가, 즉 AF 부산물의 결합원가죠. AF 부산물의 결합원가인 100,000원에서 차감한 잔액을 주산물 AB에 배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산물만 우리가 표시한 결합원가 배분표니까, 자,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00,000원에서, 자,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 4,000원을 차감한 96,000원이, 자,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다. 요걸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6,000원에 40%니까 38,400원이고, 이거는 뭐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얘만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F에 배분되는 금액이 60%, 57,600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요거죠. 자, B와 C의 배분할 결합원가는 얼마냐라는 거지. 자, 일단 F에 배분된 결합원가 57,600원에다가, 그 다음에 B와 C의 또 결합원가 40,00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40,000원 합. 그래서 97,600원이죠. 97,600원. 자, 이제 세 개 포인트 다 구했어요. 97,600원을 50대 50으로 뿌리니까 48,800원씩이 되겠지. 자, 48,800원씩 배분이 되겠죠. 물론 요 B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B의 추가 가공가 10,000원을 더하면 이 문제 정답 5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1번에 바로 제일 첫 번째 문제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A형 기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좀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당황하고 좀 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패스하시는 게 맞아요. 자, 만점을 맞아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보다 많은 득점을 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이제 이거 좀 넘어가 보면, 잠시만요. 자, 이제 2번 2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그
25번 문제는 이제 난이도 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정 문제예요. 자, 주 세무는 제품 AB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넘은 원가의 110%를 예정 배부하는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정상원가 계산 제도.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즉 정상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결합된 문제죠. 자, 2000X년도에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활동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작업 준비 외에 활동가 총액 물어본 거죠. 쉽게 말해서 작업 준비에 원가 동인 단위당 이 원가를 먼저 추정하여, 그다음에 총 작업 준비 횟수를 곱해서 총 활동가를 추정해 주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원가 동인이 작업 준비 횟수고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이고 생산량이에요. AB의 생산량이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원가 동인이 두 개 더하면 3,440이죠. 생산량 3,440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AB의 실제 직접 넘은 원가는 요거는 이제 예정 배부액이니까, 자, 이 제조 간접 원가 전체 금액을 계산돼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68만 원이죠. 그러면 이 제조 간접 원가 전체 금액은 68만 원 곱하기 예정 배부율 1.1이 되겠지. 자, 1.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게 전체 OH 금액이지. 그래서 전체 OH 금액이 얼마냐면 74만 8천 원이죠. 이게 74만 8천 원. 자, 하나 일단 찾아놓고, 그 다음에 AB의 단위당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은 1.2시간, 1.5시간이니까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 시간 계산해 주면, 자, 2,000개 곱하기 1.2시간 하고 플러스 1,440개 곱하기 1.5시간 하게 되면 전체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요 전체 시간을 A라고 하면 요게 이제 원가 동인수가 이제 A죠. 그러면 자, 3,440개 곱하기 60원, 요거 계산기로 A 곱하기 80원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그 재료 가공과 품질 검사에 이 활동 원가가 나오겠죠. 이 활동 원가 나온 걸, 자, 74만 8천 원에서 요것들을 빼주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요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전체 금액.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각각 얼마가 되냐면 17만 6,800원 나오네. 17만 6,800원. 자, 약간 추정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실제 조업도 실제 직접 노무원가 곱하기 1.1에서 제조 간접 원가 전체 예정 배부액을 구한 다음에, 자, 재료 가공과 품질 검사의 원가 동인수 곱하기 이 원가 동인당 활동 원가를 곱해서 각각 요 배부액을 차감해 주게 되면, 자, 그 작업 준비 활동 원가 전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17만 6,800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까요? 자, 27번 문제는 이제 평균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로서 그래도 이게 좀 물어본 게 좀 독특한 문제였다. 그래서 한 중 정도 됩니다. 난이도. 자,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자, 모든 제조 원가는 좀 독특한 표현. 자,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한다. 자, 2000X년도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초제품 재고액 나와 있고, 자, 기초제품 수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단기 투입 물량, 완성품 수량, 품질 검사 70% 시점, 검사를 통과한 통과 기준이죠. 합격 기준 5% 정상 공손. 그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하고. 근데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주어져 있죠. 자, 모든 원가 균등 발생이니까 요게 바로 평균법에 의한 가중평균 단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여 1단계, 2단계의 완성품과 정상 공손의 완성품 환산량만 구한 다음에 그리고 이 완성품 원가만 계산하면, 자, 단기의 매출 원가가 63,840원일 때 기말 제품 재고액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쪽을 보면, 자, 제품 계정을 보면 기초 제품이 5,520원이고 요게 이제 완성품 원가란 말이야. 완성품 원가 종합원가에서 5단계를 통해서 구해야 되고, 자, 매출 원가가 63,840원이죠.
그러니까 완성품 원가만 알면 이 문제 요구사항인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완성품가를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가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자, 기초 제공품이 3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 물량 1,400개죠. 그래서 1,700개 합의. 그러면 이제 대변 완성이 몇 개냐면 1,300개.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이 있겠지. 비정상 공손이 있겠지.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자, 기말 제공품이 250개죠. 250개. 그러면 얘도 1,700개여야 되니까, 자, 1,550개죠. 그래서 총 공손 물량은 150개라는 거 알아요. 요걸 이제 정상과 비정상 공손으로 우리가 쪼개야 돼요. 자, 이걸 쪼개기 위해서는 비록 원가름의 가정은 평균법이지만 단기 통과 물량, 합격품 수량을 찾을 때는 자, 물량의 흐름이니까 선입 선출법처럼 물량을 쪼개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300개와 단기 착수 완성 1000개로 쪼갠 다음에 자, 단기 진척도와 검사 지점을 비교하여 단기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냐 여부를 가려주면 되니까 자, 기초제품은 0에서 80은 정기 진척도, 80에서 100이 단기 진척도, 0에서 100이죠. 오늘 0에서 검사 시점 자, 70%죠. 0에서 70%, 0에서 70%. 그 다음에 이거는 0에서 60%죠. 완성도 60%. 자, 70% 시점을 통과했냐 여부를 동그라미 쳐봐. 얘는 항상 통과. 얘는 항상 도달만 하고 통과는 못하고. 이거 도달도 못했네. 이거 전년도에 이미 통과돼서 넘어왔죠. 그래서 기초정품의 정기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요. 자, 단기의 품질 검사 시점을 통과한 물량은 1000개죠. 1000개 곱하기 자, 정상 공손 허용률이 5%죠. 5% 곱하면 자, 50개까지는 정상 공손. 나머지 100개는 비정상 공손이 되겠고. 자, 이 정상 공손 효과를 나중에 배분할 때 완성품에만 배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말까지 총 합격품 수량이 완성품만이니까 자, 총 정상 공손 효과를 총 합격품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데 기말 제공품이 단기 검사점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니까 자, 뭐가 됐건 정상 공손 원가는 전액 완성품 원가에 가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직접 재료 원가와 전환 원가의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선량을 구해 보면 얘가 1,300개, 얘가 50개, 나머지는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얘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 보면 자, 원래 1,300개 곱하기 완성품 원가가 완성품 원가나 단위당 원가 50원에다가 자, 정상 공손 원가도 역시 50개 곱하기 50원인데 얘도 전액 완성품 원가에 다 포함시킬 거니까 자, 이렇게 1350개 곱하기 50원 하면 되겠지. 1350개 곱하기 50원 하면 66,750원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게 66,750원이라는 소리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자, 그러면 기말 제품 원가는 8,43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물론 이 문제는 요 4단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 최근에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초제품의 정기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라면 기초제품의 원가를 자, 원가 요소 금액뿐만 아니라 기초제품에 포함된 정기 정상 공손원가 금액이 얼마다 이걸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이 단기 정상 공손원가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단기 말까지 총 합격품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자, 기초제품에 포함된 정기 정상 공손원가가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 그걸 별도로 고려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됐건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기말 제공품은 정상 공손원가를 배분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경우다. 요걸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뭐 정답은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문제는 이제 표준원가 계산 문제. 자, 이것도 뭐 약간 추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뭐 난이도를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원가 차이 분석 문제는 불필요한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주세무는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관련 자료도 담갔다. 자, 제조 간접 원가 단기 실제 발생액 물어봤어요.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니까 VOH, FOH 합계를 물어본 거죠. 제조 간접 원가 추정 예상시 요게 이제 FOH의 선이고 요게 직접 노무 시간당 3.5가 VOH의 SP가 되는 거지. 자, 표준 배부율이 되는 거고,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SQ 계산할 때 시간으로 바꿀 때 필요한 요소고, 요게 실제 생산량이 SQ죠.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요 기준 조부터는 이제 FOH 그 SP 구할 때 필요하겠지. 52,000원 나누기 2,600개 하면 개당 SP가 되고 2,600개 곱하기 4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SP가 되겠죠. 실제 배부율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이게 OH 조업도 차이인데 VOH는 조업도 차이가 없으므로 얘는 FOH 조업도 차이하고 같은 거고 얘가 OH 능률 차이인데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문제는 3분법에 의한 문제 같은데 그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자, 얘는 이제 VOH 능률 차이하고 같은 금액이다.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자, AQ 곱하기 이게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이잖아.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 AP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결국 뭔만 찾으면 되냐면 이 문제는 실제 조업도인 실제 직접 노무 시간만 찾으면 돼요. 얘를 찾기 위해서 자, 얘를 이용하면 충분할 것 같아. 얘만 이용하면. 그래서 VOH 차이 분석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하되 AQ 곱하기 AP 얘가 아니야. 얘하고 달라. 얘는 구할 필요 없어 보이고 자, 여기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AQ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 AQ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AQ 곱하기 SP. 자, SQ 곱하기 SP죠. 그래서 이 차이가 VOH 능률 차이 2,100원 불리한 차이예요. 자, 얘는 모르겠고 자, SP는 요 3.5원이죠. 필요한 게 몇 개 안 돼요. SQ는 2,400개 곱하기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4시간 곱하기 3.5원이죠. 그래서 2,400개 곱하기 4시간 곱하기 3.5원 하면 33,600원이에요. 얘가 33,600원. 근데 이제 불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더 크단 말이지. 플러스 해주게 되면 자, 2,100원을 플러스 해주면 35,700원이죠. 그러면 35,700원이 나와. 그래서 얘를 먼저 추정해주면 요 합이 35,700원이죠. AQ가 35,700원 나누기 3.5하니까 1200시간이 돼요. 1200시간. 그럼 끝. 이제 실제 발생액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200시간에다가 실제 배부율,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 구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00시간 곱하기 구원하니까 9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이용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번은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29번 문제. 자, 29번은 이제 정상원가 계산 문제죠. 역시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 난이도 중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이거. 자, 주세무는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00X년도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40%를 애정배부. 자, 애정배부율은 주어져 있으니까 구할 필요 없고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매출원가 조정법이 쓰죠. 자, 장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 재료원가가 98,000원이고 직접 노무원가가 42,000원이죠. 이게 실제 조업도죠. 여기 보시면 직접 노무원가의 140%니까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 곱하기 1.4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도 알 수 있는 거지. 실제 제조간접원가 나와 있고 자, 재고자산 자료는 담갔다. 자, 이게 기마일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조정법을 써서 조정한 결과니까 이 기마일 재고자산은 당연히 정상원가로 측정된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 정상원가예요.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 얼마냐.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니까 자, 얘는 조정하기 전에 매출원가에다가 조정 전 매출원가, 즉 정상원가로 조정한 금액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OH 배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전액 매출원가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정상원가로 측정한 조정전 매출원가 알아야 되고 제조과정가 배분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구해보면 먼저 배분 차이부터 우리가 빠르게 구해보면 자, 배분 차이는 제조과정가 계정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뭐야? 실제 OH 금액이 56,000원이라고 네 번째 줄에 나와 있고 자, 제조과정가 예정 배부액은 자, 요 금액이죠. 42,000원 곱하기 실제 조업도 곱하기 자, 예정 배부율이 140%죠. 1.4 해주면 돼. 1.4.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냐면 58,800원이에요. 58,800원. 그래서 실제보다 많이 배부됐죠. 과대 배부 2,800원. 그래서 2,800원만큼 차감 조정해줘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얘를 구해야 돼. 조정전 매출원가, 정상원가로 측정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자, 정상원가로 측정한 매출원가를 쉽게 구해보자. 그러면 제공품하고 제품을 합쳐서 그냥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상원가로 구할 거야. 정상원가로. 그러니까 DM 실제원가, DL 실제원가, OH는 예정 배부. 자, 요거 기말. 그럼 이제 매출원가 되죠. 매출원가. 이 금액이 필요해요. 자, 기초는 얼마냐? 4,000원과 16,000원 더하니까 2만원이 될 거고 자, 기말은 7,000원과 12,000원 더하니까 19,000원이 되겠지. 이제 직접 재료원가는 여기 보면 98,000원, 직접 노무가 42,000원. 98,000원, 42,000원. 자, 요거에 곱하기 1.4니까 58,800원이 돼요. 그래서 요 합계에서 자, 19,000원을 빼주게 되면 정상원가로 측정한 요 금액이 199,8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 자, 조정 후 매출원가는 조정전 매출원가 199,800원에다가 마이너스 차감 조정해줘야지. 2,800원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제조과정가 과대 배부액 2,800원 차감해주면 자, 조정 후 매출원가는 19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는 역시 또 종합원가 계산 문제. 그러니까 정상원가 계산 두 문제 나오고 종합원가 계산 두 문제 나왔어요. 뭐 이거 추정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마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했을 거예요. 쉬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뭐 중이라 합시다. 그래도 추정이니까 뭐 중이라 해도 되고 하라 해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난이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토에 전량권은 균등발세. 자,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이고 직접 재료가 38,000원, 직접 노무가 32,000원. 관련 재료는 다 같다. 자, 딱 보니까 공손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의 흐름을 빠르게 이제 표시해주면 자, 기초 제공품이 300개죠. 300개. 단기 완성품이 요게 이제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이 1200개고 요걸 이제 기초정품 완성 300개와 단기 착수 완성 900개로 쪼개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350개죠. 기말 350개. 자, 단기 진척도로 표시해주면 0에서 40%는 전기 진척도. 단기에는 40에서 100. 자, 0에서 6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근데 요게 4단계가 주어져 있어. 완성품 완성과 단위당 체납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거.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 단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을 물어봤어. 약간 응용 문제. 그러니까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니까 자, 가공원가 실제 발생액을 구한 다음에 직접 노무가 실제 발생액 빼주면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죠.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 없이 자, 전환원가의 완성품 완성 합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00에서 40대니까 60, 300개 곱하기 60이니까 단기에 180개, 900개. 자, 638, 6530, 210개인가요? 210개. 그래서 자, 전환원가의 단기 완성품 완성량을 계산해 보면 이게 1290개예요. 자, 그러면 이 1290개에다가 자, 환선량 단위당 전환원가 65원을 곱해주면 이제 배분할 원가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 금액이 나오죠. 그럼 이게 83,850원이에요. 83,850원에서 자, 직접 노무가 실제 발생액 32,000원 빼주게 되면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51,850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요 기출문제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약간 추정 문제가 나오면 약간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가공원가 실제 발생액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액 주고 제조간접가 실제 발생액을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51,8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또 31번 있네요. 요거는 제가 그 단계 배운법 문제 내면서 모의고사 때 약간 냈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상호 배운법으로 나왔지.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약간 상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한번 자 풀어보면,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조분 S1, S2, 제조분 P1, P2로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는 같다. 그래서 보조분의 원가 주어지고 OH 주어져 있고, 자,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또 상호 배운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배운법이든 뭐 직접이든 단계 배운법이든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일단 가입표 꺼놓고 시작한다. 즉 용역 수수 관계를 뭔가 파악할 때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고려해서 파악한 다음에 배분해 나가나 무시하고 배분해 나가나 결과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가입표 끊고 합계를 수정해주면 30배니까 120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자, 200배니까 1000kW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용역 수수 관계를 요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요게 50%. 그러니까 요게 50이지. 요 제일 첫 번째가 50. 그다음에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얼마인지 몰라.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1000에 400이니까 40%. 용역 수수 관계가. 그다음에 380이니까 38%. 그다음에 220이니까 22%죠. 이렇게 이제 백분율로 항상 상호 배분법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조부문 P1에 배부된 보조분 원가가 배부된 금액이 얼마냐면 14만 원이라고 결과가 주어져 있어. 추정 문제란 거지.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요거 두 번 요 비율을 물어본 거지. P1에 제공한 용역 제공 시간은 먼저 비율을 찾은 다음에 120시간 기준에 의한 비율이니까, 자, 요걸 이제 120시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해서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자, 결국 이 두 보조 부문으로부터 P1에 배부된 금액을 가지고 역산해서 이 비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얘가 먼저 필요해요. 여기서 S2는 배분이 가능하니까 S2에 요 배분할 총 보조 부문의 원가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연립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자, 1 빼기 무한대로 주고받는 관계, 즉 이런 거지. 이래서 이 보조부문 상호 간에 S1이 S2의 50%, S2는 S1의 40%를 주고받죠. 주고받아. 그러니까 원래 보조부문 원래 요 S2에 배분할 원가는 얼마냐면, 원래 이 보조부문 S2의 배분할 원가는 16만 원에다가 원래 금액이, 원래 최초 배분할 원가는 16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S1으로부터 얼마 배부받냐면 이 S1에 이 보조 부문 S1 금액에 전체 금액에 얼마가 먼저 이걸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걸 잘못 지금 미지수를 세웠어요. 이걸 좀 지우고, 자, 이쪽 봅시다. 얘를 구하면 안 되고 얘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얘를 치워야 되겠네. 자, 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자, 얘를 구하면 안 돼. 얘를 구하면 이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 부문 S1의 배분할 총원가를 구해보면 다음같이 구하는 거죠. 이 S1의 배분할 총원가는, 자, 최초로 배분할 원가를 생각해보면 요 S1 원래 8만 원이 있었어. 8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16만 원 중 40%가 배분됐겠지. 그래서 16만 원에 곱하기 0.4 맨 앞에 요 비율. 요게 원래 S1의 최초로 배분할 총 원가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진짜냐 아니라는 거지. 이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S2에 보내고 끝나면 좋은데 다시 40%가 되돌아와. 되돌아온 게 있으니까 아직 0이 안 됐으니까 또 50%를 보내야 돼. 다시 또 40%가 되돌아와.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무한대로 주고받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공비라 그러죠. 공비, 뭐 무장공비, 간첩. 자, 무장공비 간첩은 제거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자, 최초로 이제 배분할 원가를 1 빼기 이 공비, 무장공비 0.5 곱하기 0.4 이게 결국 20%지. 20%를 빼주면 이걸 이제 제거시키는 거야. 이게 없다고 보고 이거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 무한대를 고려해서 배분할 원가가 얼마냐가 계산되어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1 공비 R분의 자, 첫 자리수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원래 8만 원에다가 16만 원에 40%가 배분이 될 건데 자, 요게 S2로 가면 다시 50%가 가면 다시 40%가 되돌아오고 또 가면 또 이 비율만큼 되돌아오니까 자, 이걸 다 감안해서 배분할 원가가 얼마냐를 찾을 때는 1 빼기 무한대로 도는 요 부분을 제거시키면 된다는 거야. 0.8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8만, 요건 이제 계산기로 저는 계산기 가지고 드립니다. 16만 원 곱하기 0.4. 자, 플러스 8만 원 나누기 0.8 하게 되면 요게 18만 원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쫙 이렇게 찾아줘야 돼. 18만 원. 하나만 찾으면 돼요. 18만 원에 자, 이제 계산해 주면 요것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구해보면 18만 원에 50%가 S2로 배분이 되죠. 그럼 9만 원. 16만 원 플러스 9만 원이니까 25만 원일 거 아니야. 그래서 25만 원이 또 40%니까 S2가 S1에 10만 원. 두 개 더하면 18만 원 나오죠. 이제 양쪽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P1에 배분된 금액 계산해주면 자, 25만 원에 38%니까 얼마냐면 요게 9만 5천 원이야. 25만 원에 38. 이게 9만 5천 원이 배분이 되고 14만 원에서 9만 5천 원 빼니까 이제 역산해서 S1으로부터는 4만 5천 원이 배분이 돼야 되죠. 이제 4만 5천 원을 찾았으니까 4만 5천 원 나누기 자, 18만 원 해주게 되면 자, 이제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이 비율이 몇 프로냐면 25%예요. 그러면 이 25%는 자, 15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 아니라 1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니까 요 이제 시간으로 바꿀 때는 자, 120시간 곱하기 0.25에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30시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자,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 있으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그 25번 문제하고 이 문제가 이번 그 1차 시험에서는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문제. 자, 주세무는 제품 A,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조기하고 있으며 4월에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노가다서 문제 같은 느낌의 작업 준비 시간, 기계 작업 시간, 품질 검사 시간이 필요해. 다 주어져 있고 A,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 120개다. 자, 요구사항을 먼저 볼까요? 자, A의 배분될 활동원가 물어봤으니까 결국 A의 배분해봐라 이거지. 배분액 물어본 거지. 자, 원가 동인을 결정할 필요 없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원가 동인 측정이 필요해. 측정을 빨리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원가 동인 결정과 측정 중에 측정. 자, A, B의 생산량이 나와 있고 배치당 생산량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나누기 40개, 요거 나누기 50개 하면 자, 배치수가 나오죠. 560개 나누기 40개니까 요게 14배치죠. A가 14배치.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A와 B를 구분하되 A는 14배치가 되는 거고 배 여기까지만 적겠죠. 자, 1200개 나누기 50개니까 24배치가 되는 거죠. 24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 B의 배치당 작업 준비 시간 첫 번째 원가 동인 나오죠. 2시간으로 일정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작업 준비 시간이 28시간 곱하기 하니까 요건 48시간이죠. 그래서 28 플러스 48이니까 두 개 더하면 요건 76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고 자, 좀 이따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B의 제품 단위당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은 각각 27분, 15분이에요. 뭐 27분은 60으로 나눠주면 요게 0.45시간 나오죠. 0.45시간. 그다음 15분은 0.25시간이에요. 시간으로 환산해야 될 것 같아. 0.45시간이고 0.25시간이에요. 뭐 제품 단위당이니까 자, 이제 요 기계 작업 시간 찾아야 되니까 560개 곱하기 0.45시간 하면 되죠. 560개 곱하기 0.45시간이니까 252시간. 또 1200개 곱하기 0.25시간이니까 자, 계산해 보면 요게 300시간 나오죠. 300시간. 두 개 더하면 552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552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552시간으로. 품질 검사 시간은
2배치당 1에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최초로 나왔던, 우리나라 시험에서 보통 1배치당 1회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1배치는 1회 뭔가를 수행하는데, 이 문제는 최초로 2배치당 1회죠. 그러니까 요거, 14배치니까 나누기 2하면 일단 7배치, 이게 7회가 되는 거고, 2로 나눠주면 12회가 되는 거지. 그리고 검사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해당 검사 시간 1시간은 동일해. 그러니까 1시간씩 곱하면 7시간, 12시간이 되니까 19시간인 거지. 19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 동일을 측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 원가 동인 단위당 원가 계산해주면 요게 1,800원이고, 요거는 이제 단위당 시간당 500원이고, 요거는 시간당 630원이니까, 자 이제 계산기만 가지고 풀어주면, 자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28시간 곱하기 1,800원 이꼴 n 플러스 252시간 곱하기 500원 이꼴 n 플러스, 그 다음에 7시간 곱하기 630원 이꼴 n 플러스 한 다음에 MR 누르게 되면 18만 810원 나오죠.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원가 동인을 계산 측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정도 문제도. 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 아래 보면, 요까지가 일단 원가회계 파트였고, 물론 뒤에 그 전부 변동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었던 것 같아. 이제 33번부터 이제 출제 교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회계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주세무는 2000X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 가격 500원에 1000단위를 팔았다. 자, 연간 고정원가는 6만원인데 감가상각비 14,000원 포함.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냐면 300단위다. 자, 주세무의 법인세율이 30%일 때, 자 세후 현금으로 분기점 판매량 물어봤죠.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분기점 판매량은 매출액 이꼴 변동원가 플러스 현금 고정원가 플러스 법인세죠. 근데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이용해서, 자 단위당 변동원가를 추정해도 되지만, 뭐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바로 추정하는 게 편해 보이니까, 왜냐면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 뭐냐면 300개죠. 300개는 자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자 고정원가는 말이야 6만원 요거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이 암산 자 단위당 공원이익 계산해보면 200원 나오죠. 이게 200원. 자 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공원이익 이꼴 CM 공원이익 이꼴, 여기에서 이제 매출 빼기 변동원가잖아. 그리고 이제 현금 고정원가, 현금이다가는 고정원가 플러스 법인세죠. 법인세.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판매량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X 곱하기 200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를 추정하고, 단위당 공원이익을 추정하고, 현금 고정원가는 6만원에서 감가상각비 14,000원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자 200X 총 공원이익에서 빼기 총 고정원가 6만원 곱하기 법인세율 0.3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40X가 남을 거고, 이꼴 이제 46,000원에다가 46,000원에서 18,000원 빼주면 돼. 46,000원에서 18,000원 빼주니까 28,000원 나오죠. 그래서 X 계산해 보면 X 이꼴 200개 나와요. 200개. 그래서 정답은 200개가 되겠다. 그래서 약간 추정 문제. 뭐 추정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중이라 합시다. 좋아요. 이것도 뭐 중이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거 봐볼까요? 자 아래는 이제 주세무 A 사업부는 투자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투하자본,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12%, 세전영업이 A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치 단 법인세율 25%다. 이거는 이제 하죠. 저 경제적 부가치 계산하는 아주 쉬운 문제죠. 뭐 2부에는 바로 계산해 봅시다. 자 세후 영업이익이 필요하니까 20만원에서 곱하기 1 빼기 0.25 해주고, 자 투하자본 50만원이니까 영업활동에 투하한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최저배수 수익률은 잔여익 계산할 때 필요하죠. 자, 12%. 이거 그냥 한식 계산해주면 끝나요.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9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액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나왔다. 아무 문제도 그렇게 안 어렵고 이 문제는 매우 쉽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35번 문제. 이거는 이제 이익 차이 조정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원가액의 문제라고 봐야죠. 자, 주세무는 2000X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 이 말은 기초제곱대 말이고 단일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생산량은 1000단위고 자, T 계정, 제품 계정을 그려보면 0개, 1000개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0원 제품의 생산 판매 관련 자료는 담갔다. 자,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변동 변감비, 변동 제조 간접원가,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 총 고정 판매 가래비. 자, 전부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만 원 많은 경우. 자, 변부말. 자, 변동에 의한 이익에다가 이걸 X라고 하면 부말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FOH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FOH 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되는데 자, 변동에 의한 이익을 X라고 하면 전부에 의한 이익은 X 플러스 2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말재고에 포함된 FOH를 역산하면 2만 원이란 거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A의 기말재고 수량이 얼마냐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이 4만 원 총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생산량 1000개로 나누어 주면 단위당 FOH가 4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위당 FOH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 2만 원은 자, 이 기말 제품 수량 곱하기 단위당 FOH 40원 한 결과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만 원 나누기 40원 하게 되면 요 기말 재고 수량이 500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500개구나. 자, 1000개 생산해서 500개 팔고 500개 남아있구나.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것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문제. 이것도 그냥 쉬운 문제. 자, 주세무의 2000X년 제품 A, B의 생산 판매에 관련된 자료는 담갔다. 자, 이용 가능한 기계의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이 38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최적의 제품 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원이. 자,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 판매 가능 수요량을 말하죠. 자, 먼저 뭘 구해야 되냐? 기계 시간당 공원이 계산해 보면 이게 200원이고 자, 나누기 1시간이니까 자,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은 2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요거 500원이고 나누기 2시간 하니까 250원이죠. 그래서 이게 1순위 생산순위 2순위라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1순위 1500개 곱하기 2시간이니까 3000시간이면 되니까 자, 1순위는 이거 다 만드는 거지. 1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투입한 시간은 곱하기 2에서 3000시간이 되겠고 이제 남는 시간 자, 1000개 곱하기 1시간이면 1000시간이 필요한데 다 못 만들죠. 그래서 남는 시간인 자, 400시간 분만 만들어야 되겠지. 400시간 나누기 1시간 하니까 자, 400개까지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총 공원이익은 그냥 시간만 구해도 되겠어요. 자, 400시간 곱하기 200원, 그 다음에 3000시간 곱하기 250원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계산 결과, 또는 400개 곱하기 자 200원, 그 다음에 1500개 곱하기 500원 해도 되겠죠. 편할 대로 시간 곱하기 시간당 공원이익 하거나 제품 단위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하거나 그러면 83만원 나와요. 83만원. 자, 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37번 문제. 요 문제는 이제 한 중 정도 되겠네요. 자, 간만에 민감도 분석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주세무의 2000X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16,000원. 근데 이게 한번 기출문제 비슷한 게 있어요. 단위당 가격 100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수량 구할 수 있고 자, 총 비용이 2만원으로 4,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4월달 정보가 주어져 있어. 공원이익률은 25%이다. 그러니까 가격 100원 곱하기 25% 하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25원이고 단위당 변동가는 75원이라고 할 수 있지. 자, 4월과 5월의 원가 구조는 동일하며 자, 5월의 목표 판매 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자, 광고 선전비 2150단위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자, 이 말은 고정원가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지. 4월 대비. 자, 5월의 세후 목표이익 1,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가격 얼마냐?
자, 민감도 분석 전형적인 문제. 자, 이렇게 구조를 짜면 되겠어요. 자, 4월, 5월. 뭐 변동가 손익계산서를 그려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판매량. 즉 독립변수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종속변수는 이익이고 CV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 판매량,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가, 고정원가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말 그대로 이 가격을 물어보면 돼요. 이 5월 달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냐. 자, 그러면 봅시다. 4월 달에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 이 16,000원을 100원으로 나누게 되면 판매량이 쉽게 알 수 있어요. 160개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가율이 75%니까 75원이고 이런 식으로. 자, 고정원가는 숨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총 비용이 주어져 있으니까 총 비용 이게 이제 하나 숨어 있는 요소야. 2만 원에서 자 160개 곱하기 75원 빼주게 되면 자 공원이익이 고정원가 얼마가 되냐면 8,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8,000원. 이런 식으로 4월 달 거 먼저 찾은 다음에 자 5월 달에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 목표 판매량 200개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언급이 없었으니까 얘는 같은 거고 그냥 그대로 75원이고 그 다음에 이 고정원가는 광고 선전비 2,150원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2,150원이 플러스가 돼서 1,150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걸 이제 등식을 이제 만들어 보면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목표 판매량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목표 판매량. 그러면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자 고정원가 1,150원 1,150원 플러스 목표이익은 세후 목표이익 1,000원을 세전이익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세전이익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 빼기 0.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일단 계산하면 요게 일단 요게 일단 그러니까 P에서 시간에서 75원을 뺀 거잖아. 이 단위당 원이.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구한 다음에 다시 75원을 감안해서 P값을 구해도 되고 바로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이 P값을 계산해주면 132원 나와요. 이렇게 공원이법 공식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또는 등식법을 풀어도 되고 자 편할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요거 이꼴 200개라는 전제 조건 즉 이 세후 목표 이익을 200개 팔아서 달성하는 거니까 자 200개 이 결론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걸 이 200개 팔아서 이만큼 세후 목표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얼마 책정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등식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200개 곱하기 P 이렇게 하고 200개 곱하기 75 플러스 고정원가 1,150원 플러스 목표익 1,000원 1 빼기 0.2 요 식을 충족하는 P값 찾아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감도 분석 간만에 출제가 됐네요. 민감도 분석.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38번 문제. 자 방금 풀었던 것은 한 중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38번은 난이도 하예요 이거. 자 주세무가 자가 제조하고 있는 부품 A에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제는 담갔다. 그래서 자가 제조 시의 원가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니까 600원. 이거는 다 회피 가능한 변동 원가 되는 거고 감독자 급여 공통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중 자가 제조 중단하고 외부 구입 시 회피 가능한 감소 가능한 원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제를 분석 중인데 자 주국세의 제한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 제조 간접 원가 중 30%는 회피 가능해. 요거에 30% 회피 가능. 15,000원 회피 가능하다는 거지. 감독자는 추가 비용 없이 해고 가능. 전액 회피 가능. 이거 전액 회피 가능. 자,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 구입 가격. 자, 뭐 요거는 자, 외부 마음속으로 외부 구입 시 자, 증분이익이꼴 0을 충족하는 가격은 줄 용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자가 제조와 외부 구입 시에 차이가 나는 항목, 말 그대로 관련 항목을 가지고 증분이익 계산해 준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구입원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구입원가가 외부 구입하면 증가해서 원가 넣으니까 이익이 줄겠지. 그 다음에 변동 제조 원가는 전액 회피 가능, 감소 가능. 원가가 줄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부 고정제조 간접원가 회피 가능 플러스 그다음에 대체용도 활용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게 이제 100p 원만큼 원가가 늘게 될 거고 요거는 100개 곱하기 단가가 얼마냐면 600원이 되겠고 얘는 2만원 플러스 말 그대로 5만원 곱하기 30%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5,000원 6만원이죠. 6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100p 플러스 95,000원인 거지. 이거 있고 0을 충족하는 가격 찾아줘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요게 950원 나오죠. 그래서 P값은 950원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950원. 쉽죠? 자, 그 다음 39번. 그러니까 함정이 전혀 없고 그냥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39번은 이제 중정도 되겠어요. 이거는 함정이 없는 문제인데 그냥 뭐냐면 매입대금 지급액 구하는 문제. 그냥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봐봅시다. 3분기 월별 매출액 계산은 다음 같다. 자, 매출액 곱하기 매출원가율 하여 자, 매출원가로 바꿔야 될 요소일 것 같고 자, 주 상품에 상품 매입 중 40%는 현금 매입. 자, 가장 먼저 8월 달에 지급해야 될 현금 지출액 물어봤으니까 매입대금 지급액 물어본 거야. 자, 나는 8월 달 매입대금 지급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8월 달에 지급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면서 자,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0%는 가장 오른쪽 하나 딱 긋고 0.4 현금 매입은 바로 그 달에 지급해 주는 거잖아. 이 달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달이야. 8월 달. 자, 그 달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달에 40%. 자, 요게 쉽게 말해서 매입월이죠. 매입월 발생월이죠. 8월 매입분 중 8월 달에 40% 8월 달에 지급해 준다는 율이죠. 8월 지급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달 8월 40%. 60%는 외상 매입인데 외상 매입 대금은 다음 매입한 달에 다음 달에 전액 현금 제거 한 칸 왼쪽으로 꺼야 되지. 7월 매입분 중 60%가 8월 달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지급 조건에 관한 이 지급률 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해 준다. 매입한 달에 지급해 주는 비율, 다음 달에 지급해 주는 비율, 매입한 달, 앞달 이렇게 적어 준다.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걸 알아야지 내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지. 7월 매입액 알아야 되고 8월 매입액 알아야 되구나.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리고 자, 주세무 예상 매출 총액은 총익률은 25%니까 요거 곱하기 75% 하면 요게 이제 다 매출원가 되는 거지. 이게 매출원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매월 말에 상품 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상품 재고로 보유해. 자, 그러면서 이제 상품 매입대금으로 일어난 8월 지급액 물어봤죠. 자, 제일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요 8월 지급률이에요. 이거 이제 구했고,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이제 상품 구입 예산을 짜야 되는 거죠. 상품 구입 예산. 자, T 계정으로 빠르게 구해봅시다. 상품 계정 그려서. 여기 이제 상품 계정인데 여기에서 이미 알아요. 7월과 8월 달에 상품 매입액이 필요하죠. 자, 7월, 8월. 빠르게. 시간은 어쨌든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걸립니다. 자, 먼저 7월 달에 매출원가, 요게 기초상품 재고고, 요게 이제 매입이란 말이야. 요게 이제 매출 원가고, 요게 이제 기말 상품 재고죠. 이게 순서는 요게 1번, 2번, 3번 요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매입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자, 매출 원가는 매출액 12,000원 곱하기 75%. 0.75. 이제 9,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15,000원 곱하기 0.75. 빠르게 이제 계산해 줘야 돼. 이게 11,250원. 그럼 이제 재고 정책이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란 말이야. 이제 7월 달은 다음 달 매출원가 11,250원에 곱하기 0.1이니까 1,125원. 자, 얘 이제 구해야 되니까 다음 달 매출원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8,000원 곱하기 75%에다가 18,000원 곱하기 0.75가 다음 달 매출원가야. 요거에 0.1을 곱하면 1,350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7월 혹시 기초상품 재고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죠? 그럼 이제 9,000원 곱하기 0.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900원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1,125원이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7월 달에 매입액은 쫙 계산해주면 9,225원이고 8월 달에 매입액은 11,475원이에요. 자, 아까 7월 매입액 중 60%가 8월 달에 지급되고 이게 이제 지급액이야. 8월 매입액 중 40%가 8월 달에 지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요거 각각 계산해서 n 플러스 n 플러스에서 mr 쫙 누르게 되면 요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요게 이제 11,125원 나오죠. 그래서 스피드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스피드하게 풀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주세문은 2000X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1,000원이고 총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5,000원이다. 일단은 원가 정보, 단가, 그다음에 총액,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0원이다. 주세문은 판매 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 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방안 1은 고정급여 4만원 주고, 그러니까 여기 5,000원이 이만큼 다 나간다는 거지. 방안 1은 2만원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자, 매출액의 20%니까 2,000원 곱하기 20%니까 2는 400원만큼 변동원가가 증가한다는 거지. 단위당 400원 이런 식으로. 자, 주세문은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 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 60%로 평가했다. 자,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문제네요. 기대 영업이익, 기대가치 기준이죠. 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때, 자, 그 기대 영업이익 뭐냐? 자, 최적 대안의 기대값 물어본 거죠. 자, 성과표만 작성하면 끝나겠어요, 이거. 자, 성과표 작성해보자. 우리 이제 50개 판매할 때, 요게 이제 60개 판매하는 경우, S1, S2, 요게 이제 0.4, 요게 이제 0.6이고, 자, 결국 A1, A2, 요게 이제 방안 1이고 방안 2죠. 자, 방안 1일 때 이제 이익 함수를 정해보면, 자, 2,000 빼기 1,000이니까 단위당 공원이익 1,000이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X 총 공원이익에서 빼기 45,000원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방안 2는 이제 계산해보면, 자, 2,000원에서 1,400원 빼죠. 그러면 600X가 되는 거지. 빼기 25,000원이 되는 거죠. 25,000원. 그래서 하나는 1000X 빼기 45,000원이고 또 하나는 600X 빼기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성과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성한 게 좋아요. 먼저 예. 자, 50개 대입하면 5만원에서 45,000원 빼니까 5,000원이고 60개 대입하면 6만원에서 45,000원 빼니까 15,000원이죠. 자, 이게 이익이에요. 두 번째 방안은 여기다 이제 대입해 줘야지. 자, 50개 하면 이거 3만원에서 25,000원 빼니까 똑같이 5,000원이네. 그 다음에 이제 60개면 36,000원에서 25,000원 빼니까 36,000원, 25,000원, 11,000원이네. 그러면 이제 기대 영업이익, 기대가치를 구하는데, 자, 당연히 뭐가 유리한 대안이에요. 50개일 때는 똑같고 60개일 때는 첫 번째 방안의 이익이 높으니까 무조건 A1이죠. 그러니까 A1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5,000원 곱하기 0.4 2,000원에다가 15,000원 곱하기 6,000원이니까 9,000원 더해서 2,000원 플러스 9,000원에서 11,000원이 최대 기대, 최적 대안의 기대가 가치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대 영업이익 11,000원이 되겠어요. 이것도 합니다. 자, 불확실성과 유사결정 문제 좀 쉽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그 기출문제를 이제 쭉 분석해 보니까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원가에게는 좀 해독수가 많고 앞쪽이니까 관리에게는 해독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좀 자신감이 있고 관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져요. 뭐 그걸 노렸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출제 교수님께서 원가에게는 조금 다소 그래도 생각하게끔 내신 것 같고 관리에게는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앞쪽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앞쪽도 시작하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끝까지 가고 이게 좀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번 장은 원가회계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됐고 9문제, 관리회계가 좀 적게 출제된 7문제고 난이도가 여기는 좀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낮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올해는 좀 쉽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세무사는 일단 이 회계하고 세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또 당연하죠. 이게 1, 2차 공통 과목이니까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니까. 자, 그래서 1차가 됐건 나중에 1차 공부할 때도 자, 재정학하고 행소법만 열심히 해서 그걸 고득점하고 얘는 명과락 작전으로 공부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동차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부터 균등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즉, 좀 더 뭘 비중을 둬야 되냐. 당연히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재정학하고 행소법을 이제 그래도 좀 득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래서 평균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회계하고 세법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가운데 합격을 해야지만이 그의 동차를 노릴 수가 있는 거지. 회계 세법 뭐 한 50점 정도 받고 재정학하고 뭐 선택법을 뭐 고득점에서 1차 합격해서는 동차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실 때 회계 세법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야지 동차도 있고 혹 동차가 안 되더라도 내년 유예 때 훨씬 더 편해진다는 사실. 어쨌든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자,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